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의 방문요양센터 종사자들이 농협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한 지역 농협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다른 농협들이 제가 요양업 진출을 시도하다가 어깨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어서 전국 농협들이 이번 사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집을 찾아 간병과 함께 가사를 지원하는 방문요양센터. 건강보험료 등 국가 지원에다 급여 대상자의 15% 자부담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서산시에서는 모두 80개 센터가 지역별로 3,500여 명 노인들을 관리하는데 해미농협이 시장 진출을 선언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들은 거대 자본인 농협이 들어올 경우 현재 센터들은 모두 망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뻔한 시장에서 농협의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소의 집단 이직과 대상 노인들의 농협으로의 쏠림 현상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농협하고 저희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몇 년 뒤에 사라질 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들 생계를 위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계는 막막합니다. 농협은 고령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방문 요양 시장 진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일단 조합원 위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난 누구한테 하고 싶어. 그 선택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거고 그 복지사업의 그 초점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 조합장 부인 A씨가 기존 운영자들에게 회유성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은 동종업계에 종사 중인 A씨가 요양센터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농협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 몇몇 농협이 제가 요양업계에 뛰어들려다 업계의 반발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국의 농협에서는 이번 해미농협의 추진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휴가철이 지난 이후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되면서 하루 사이 125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대상자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N차 감염 확산으로 하루 사이 모두 45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4명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6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식당과 일터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모두 70명이 추가됐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하루 50-60명대를 유지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중증 코로나 환자의 경우 타 지역 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로 한동안 20명대에 그치던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광복절 연휴 이후 재확산된 뒤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50-60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확진자의 병상 수급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대전은 550여 병상의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위한 제3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병실이 넉넉지 않다 보니 대부분 확진자 2명이 한 방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좁은 방에서 약 2주간 갇혀 지내다 보니 재감염 등 불안감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간이 이제 작으니까 이제 룸메이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저 양반 같은 경우도 이제 밤새도록 앓았어요. 막 고열이 나고 막 그.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2인 1실의 경우 무조건 같은 날 입실이 원칙으로 2인실에 1명씩 배정했을 경우 추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빈 병상이라 하더라도 기존 입실자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위중증 병상입니다. 대전의 중환자 병상은 14개, 준중환자 병상은 8개로 모두 22개가 운영 중인데 4차 대유행 이후에는 계속해서 병실이 꽉 찬 상태입니다. 다만 충청 권역 내 오송 베스티안 병원과
충북대병원에 각각 30개, 37개의 병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에는 이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충북에 67병상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증 환자 병상은 권역별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부족한 병상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은 충남이 55.8%, 대전 50.1%, 세종은 44%를 넘어섰으며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접종과 함께 얀센 백신 자율 접종도 시작됩니다. 특히 보건소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30세 이상이 대상으로 대전은 10,000명, 천안은 3,300명 등 지역별로 준비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접종 가능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야간에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됐던 30대 남성이 5시간 동안 부표를 잡고 있다 구조됐습니다. 평택해경은 오늘 새벽 4시쯤 당진시 성문면 성문방조제 앞 1km 해상에서 부표를 잡고 있던 38살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지인 3명과 함께 갯벌에 들어갔다 밀물이 차오르자 바다에 떠있던 부표를 잡고 구조를 기다렸으며 건강에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대전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작업을 알리는 2.5톤 유도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60대 B씨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 전면 차단되면서 주변이 1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옮기는 기상청 이전 작업이 9월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중기부 이전 대체기관으로 지정된 기상산업기술원과 임업진흥원 등 나머지 기관들도 이전 계획에 착수하지만 청사 신축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으로 대전 이전이 확정된 기상청이 9월에 국토교통부에 이전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안 제출은 기상청 대전 이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이 끝나면 연말쯤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본청은 660명 정도인데 1단계로 예보와 관련이 없는 정책부서 300여 명이 대전으로 내려옵니다. 나머지 인원은 예보와 지진 감시 등을 위한 국가기상센터가 정부 대전청선에 유휴부지에 신축되면 내려오는데 오는 2024년쯤 기상청 모든 부서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상청 본부의 경우에 올해 안에 확실하게 이전하는 걸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관련된 과정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곳 임업진흥원을 비롯해 기상산업기술원과 특허전략개발원 등 나머지 기관들의 대전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관은 개별 이전 형식으로 9월에 국토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이 올해 안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새로 청사 부지를 마련해야 하다 보니 본격적인 이전은 세부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각 기관별로 이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위에서 이제 심의 확정되는 형태로 진행된 예정이라서 22년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도 초에 1차 이전 추진하고 대전에 내려오는 인원은 기상산업기술원 160여 명, 임업진흥원 270여 명, 특허전략개발원 240명 등으로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허탈감을 대체할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올해 고추 농사는 대풍입니다. 병충해도 없고 날씨까지 좋아서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소비가 부진해서 가격은 뚝 떨어졌습니다. 충남의 고추 주산지인 청양군이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한창 수확 중인 청양의 고추밭입니다. 어느 해보다 크고 잘 익은 고추가 주렁주렁입니다. 올해는 병충해도 없고 날씨까지 아주 좋아서 어느 고추밭 할 것 없이 모두 대풍입니다.
그러나 풍년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오히려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음식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판로가 막막한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식당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추 소비량도 줄지 않았나. 올해는 풍년에서 물량도 소요를 공급이 좀 넘치는. 실제로 청양군이 조사한 결과 고추 생산량은 2019년 1,900여 톤에서 지난해 1,600여 톤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2,000톤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가격도 지난해 600g 한 근에 2만 원 선을 보였는데 올해는 14,000원 선으로 뚝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추는 전국적인 풍작으로 농민들은 거래가 본격화되면 값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고추 구기자 축제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청양군이 생산 농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오프라인 고추 구기자 축제를 통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지원하고 농협 대전 유통과 MOU를 통해 지속적인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수비가 좀 위축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청양에 생산하는 고추, 구기자를 비롯한 많은 농특산물들이 품질이 우수합니다. 우리 소비자들께서 많이 청양 농산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고추 재배에 최적의 날씨가 계속돼 어느 해보다 고추 품질이 좋고 가격까지 내려간 만큼 고추 소비를 조금씩 늘려서 고향의 농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대전지법 이정훈 판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된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더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인터넷 게임을 하다 말다툼한 20대 B씨가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1시간 만에 생명을 잃은 만큼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는 10월 21일 발사될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해 발사대에 세워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체와 발사대 간 시스템 연계 상황을 확인하고 극저온 환경에서 기체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용될 비행기체를 발사대로 옮겨 바로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내일 이번 점검의 핵심인 산화제 충전과 배출을 진행한 뒤 일주일간의 결과 분석을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발사 준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H 대전 충남 지역본부는 지역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아파트형 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춘 아파트형 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7일간 접수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내 전세형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모두 773세대이며 당첨자는 올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고 기본 4년,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충남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탈락했습니다. 기재부가 실시한 예타에서 국토 38호선을 연장하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B씨는 기준치 1에 훨씬 못 미치는 0.25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서해안 관광지 개발에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각 정당의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 충청권 지식인 24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충남대 박양진, 공주대 이재한 교수 등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혁신적인 사회개혁을 도모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지도자로 최적의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령시는 어제 다자녀 가정과 기업 단체 간 자매 결연을 맺고 지역의 20가정에 1년간 12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9개 기업과 단체, 학원이 24가정에 약 3,800만 원 상당의 후원과 학업 수강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4자녀 이상 가정에서 3자녀 이상 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